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좀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죠, 이제. 큰 하락을 보인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저희가 예측했잖아요. 어찌되었건 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안 좋아요. 예, 글로벌적으로 정책도 안 좋아요. 하지만 지수가 기술적 분석상 지지선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뉴스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중이에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오르고 있죠. 1%.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0.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 자, 원유가 하락 중입니다. 1% 정도 하락하고 있죠. 이유가 러시아 석유를 금수 조치했답니다. 그 중국이 지금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좀 가져들 생각이 없어요. 그 상황이라 원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0불이 넘어 있죠. 예. 지금도 아직 떨어질 구멍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원유는 그래요. 나중에 한번 원유를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국채 3년물이 다시 3%대로 갔답니다. 국채 3년물이 다시 3%대로 왔다는 건 지금 결국엔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자체의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국채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채의 매력이 없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 FOMC 연준에 긴축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채권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 3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국채가 물량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고 하죠. 신한울 3, 4호기가 조속 재개된답니다. 그 5년 동안 원전 관련주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제가 전격적으로 분석했던 한국전력. 그때 한국전력이 16,000원인가 그럴 때죠. 16,000원인가 그럴 때 사실 원전은 크게 관련이 없었어요. 한국전력이랑.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한국전력이 크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맞다라는 게 반증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전력 날아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원전이랑 한전은 관련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횡보권입니다.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죠. 강력한 박스입니다. 여기 지금 매물이 집중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거시적으로 볼게요. 요 횡보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 그냥 여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여긴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 반대로 요 횡보 박스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를 뚫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그겁니다. 2600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무조건. 갑자기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사실 북한 미사일 쏴도 2600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승훈이의 오른손을 걸겠습니다. 뭐 제 손은 제가 지금 계속 방송 올려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손을 거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2600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2600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이건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하고 꽤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600은 거의 생명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악재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그 빅스텝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드디어 빅스텝이 현실화됐어. 이럴 리가 없겠죠. 이미 빅스텝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났고요. 이제 승냥이들, 하이에나들, 저 같은 하이에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없나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돈도 많이 풀렸고 거기에 지금 지정적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발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뭐 지금 끝나니 안 끝나니 하고 있는데 아마 악화되지 않을 거로 여겨집니다. 중국 봉쇄도 이제 슬슬 피크를 찍고 있죠. 즉 이 시장에 팽배하고 있는 악재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정책주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대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정책 관련주는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죠. 건설 들어가 있고 원전은 사실 저는 그 한국전력이 그냥 그
놔뒀습니다. 다른 원전주는 사지 않고. IT 관련주, 뭐 줌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LG화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NHN 이런 것들 물적 분할로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답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춰볼 수 있는 게 이번 정부는 주식 관련해서 특히 이 금융 관련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직도 반대입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하락을 맞추는 게 공매도인데 하락을 맞출 수 있다는 건 그 능력이 있다면 상승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상승에 베팅하는 게 낫지 왜 굳이 하락에 베팅할까요? 공매도는 기대 수익률이 100%지만 손해는 무한대입니다. 어차피 뭐 로스컷이 있긴 하지만 공매도는 굉장히 정보력이 좋아야 되고 자금의 규모가 커야 성사되는 거래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여전히 안 팔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제가 최근에 다른 채널도 하고 있고 해서 조금 집중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0.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했고 그게 오늘 현실화될 것입니다. 0.75 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예정되어 있으니 금융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호가 출범했으니 정책 관련주 집중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라고 하면서 정책? 정책 관련주가 뭔데?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뭐 사면 되는데? 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보통 그렇죠. 예. 뭐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그래서 뭐 사면 오르는데 이래요. 그럼 딱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죠.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내일 시장이 시작하면 이걸